은행 취업의 현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은행 취업의 현실입니다. 은행 취업은 예전부터 취준생들에게 아주 관심이 많았던 분야인데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코로나19가 되면서 코로나19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채용이 조금 주춤했던 것 같아요. 예. 좀 어떻습니까, 올해는? 취준생들에게는 좀 미안한 얘기긴 하지만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줄어들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줄어들 예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6대 시중은행 그리고 지방은행 포함해서 한 1,500명 정도를 뽑았어요. 네. 그리고 6대 시중은행만 따지면 한 1,200명 정도를 뽑았는데요. 이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숫자다. 감소폭은 2019년에 비해서는 대폭 감소했고 2020년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마냥 늘릴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더라도 그러면 감소를 할 거다라는 추측을 하시는 겁니다. 예,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를 꾸려나가는 그 운영 모델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하. 인원을 예전처럼 영업정 중심으로 많은 인원을 가지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바뀔 것이다. 그만큼 인원도 줄어들 것이다.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은행권에서 어떤 점포들을 많이 보이고 있냐면 완전 무인 점포. 무인 점포. 예, 우리 그 GS25C라든가 네. CU라든가 편의점 있지 않습니까? 편의점도 무인 편의점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것처럼 은행 지점도 무인 점포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실제로 문과생 영업을 하는 이 금융 일반의 행원을 뽑으려고 하는 수요가 늘어날 것 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점이 조금 부작용으로 작용을 하면서 채용 규모는 좀 줄어들고 있고 우리 김태성 선생님 말씀 주신 것처럼 향후 당분간 1,500명, 6대 시중은행에 합해서 1,500명 정도 내외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약간 긍정적이지 못한 상상을 합니다. 영업점 중심의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것보다는 IT가 탄탄하게 받침이 되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뭔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 IT에서 필요로 하는 그 인력 그리고 영업점에서 해낼 수 있는 한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인력 이걸 비교해 봤을 때 IT 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매출 기여도 이것이 훨씬 크기 때문에 IT 한 사람 영업 한 사람 이게 등가로 보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IT 한 사람을 뽑으면은 영업 두 사람을 뽑을 것을 IT 한 사람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용 인력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오늘 아침에 제가 좀 주거래 은행은 아니지만 그 문자를 하나 받은 게 임시 폐쇄합니다. 이런 문자가 하나 왔어요. KBS 지점이 임시 폐쇄합니다. 이건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그게 이제 전철이지 않겠습니까? 전조 현상이겠죠. 어떻게 보면. 임시 폐쇄로 하면서 그다음 상황 봐서 큰 문제 없으면 이제 아예. 아하. 걱정되셨겠어요. 다른 지점을 가면 되지만 저는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럼 그 30억을 딴 데로 빼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요? 네. 제가 그 정도 있었나요?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계좌를. 계좌 빚밖에 없는. 아예 전체가 다 폐쇄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은행 자체가 사라지면 제 빚도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인계됩니까? 우리 IT를 그렇게 무시하지 마십시오. 인계됩니까? 예. 그건 아쉽네요. 대출이 좀 있어가지고. 블록체인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어쨌든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지금 취준생도 취준생이지만 지금 현재 있는 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큰 걱정이겠어요. 그렇죠. 예. 은행 취업에 대한 열망이 이제는 좀 시들해졌다, 예전보다 좀 못하다 하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많은 취준생분들이 은행 취업에 아주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일반 은행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디지털 은행, 인터넷 은행이 이제 공존하는 시대예요. 채용 인원 책정 등 이런 건 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제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이랑. 예, 이게 일반 은행하고 그 인터넷 은행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일반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업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일단 필요 인력, 그리고 필요 그 분야, 그리고 필요 수준 이런 것을 결정을 하고 여기서부터는 좀 갈라져요. 이 필요 인력들을 경력 사원으로 뽑아서 바로 투입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신입 사원으로 뽑아서 교육 열심히 시켜서 우리가
써먹을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직원들을 열심히 교육시켜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서 써먹을 것이냐, 이런 계획들을 따라서 교육계획이라든가 신입사원 공채 또는 경력사원 채용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는 IT 인력들이 이제 대부분이 되고, 이제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에 살짝 다릅니다. 전체적인 그 흐름은 비슷한데 여기는 가장 다른 것이 수시 채용이 많아요. 예, 수시로. 우리가 필요한 그 기술을 가진 그 사람을 필요한 시점에 그때 뽑습니다. 그래서 공채 형식으로 뽑지 않고 수시 채용이 조금 더 많은 그런 게 좀 다른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IT 인력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일반 그 은행의 그 직원들 뽑을 때보다는 IT 코딩 테스트를 매우 아주 심화된 버전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픈된 것을 잡을 보면 영업점보다는 이쪽 인터넷은행 같은 경우에 본부 부서들, 그러니까 스태프서라든가 IT 상담사 중심의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입보다는 신입도 많이 뽑지만 일반 은행보다는 경력사원의 비중도 상당히 높다.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 취준생들이 항상 그 만나면 궁금해하는 게 원래 몇 명 뽑습니까? 그렇죠. 원래 A 은행은 몇 명 뽑습니까? B 은행은 몇 명 뽑습니까? 네네네. 채용 공고 언제 나옵니까? 이 질문을 가장 진짜 많이 많이 가장 합니다. 궁금해하니까. 예. 예.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인사 담당을 6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저도 이제 채용 계획을 다 세우고 했겠죠. 근데 이 채용 계획을 제가 이제 그 세웠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10년이나 이렇게 장기 계획을 이렇게 먼저 세워놓고 작년 말에 현재 우리 땡땡은행의 인원이 몇 명이었냐, 그리고 저 장기간 계획 세웠던 그 인원과 편차가 얼마가 생기고 있냐, 또 그때 그 이 예측했던 그 가정과 지금 달라지고 있는 현실이 뭐냐, 또 새로 반영해야 될 요소는 뭐냐, 이런 상당히 복잡한 어떤 함수 관계를 풀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인사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 인사 담당자, 채용 담당자들도 한 달 전까지 채용 시작하기 한 달 전까지도 올해 지금 이번 시즌에 몇 명 채용할지 이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몰라요? 예, 알 수가 없는 게 수시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특히 우리 인사 담당자들이,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은행에서 근무하다가 바깥에서 뭐 술 한잔 먹다가 또 뭐 후배들이랑 식사하다가 원래 우리 300명 채용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 한번 했다가 정보를 흘렸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실제로 한 달 후에 250명을 채용했다라고 하면 금방 이 그 땡땡은행의 인사 담당자가 이야기했던 게 삽시간에 이게 퍼지면서 우리 취준생들 사이에 저기서 뭐 잘못된 헛소리가 나왔다, 뭐 이렇게 잘못된 정보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들은 그걸 알고도 끝까지 이 입을 싹 다물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 뭐 200명이라고 정해졌지만 이게 하루 전에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인사 담당자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네요. 가짜 뉴스의 진원지가 인사 담당자면 이건 큰일 날 소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바로 이 직위가 해제되는. 어디서 누구야? 누구 입에서 나온 거야? 유팀장 당신이야? 뭐 이렇게 나오면 그렇죠. 유부장이야? 그러면 그렇죠. 이제 큰일 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입을 좀 다물고 있군요. 그래서 은행 인사 담당자는 되게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오늘 얘기하시는 거 봐서는 굉장히 좀 하실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만 예외로. 예. 왜냐하면 지금 이 은행에 지금 취업을 하시려고 하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한테 뭐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채용 규모가 이제 뭐 어느 정도 뭐 산출이 되고 결정이 되면은 이제 우리 취준생분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격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일반 은행과 인터넷 은행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반 은행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반 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업은행과 농협은행이 조금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국민신한 우리 하나은행 여기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기업은행과 농협은행은 블라인드 채용을 합니다. 안 봐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스펙이 그닥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국민신한 우리 하나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으로는 우리는 사람을 먼저 봅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학교, 학과, 학점, 영어, 자격증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은행을 가고 싶으냐라는 것을 먼저 타겟팅한 후에 여기서 보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알아내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것이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그 인터넷 전문은행들에 대해서 말이죠. 그 인터넷 전문은행들 우리 취업하는 것도 학생들이 꽤나 궁금해할 겁니다. 네. 인터넷 전문은행 소위 뭐 잘 나가는 지금 현재 잘 나가는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 또 새로 우리 출범한 토스뱅크, 그 뭐 토뱅이라고도 이야기하는 토뱅, 가뱅, 캐뱅 우리 학생들은 다 알 텐데요. 그 이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취업하려 그러면 어떤 쪽으로 또 준비를 해야 됩니까? 또 이런 이야기도 또 그렇죠. 학생들이 하거든요. 뭐 IT 전공이랑 또 뭐 인문계 전공했던 사람들이 또 다를 거고. 예. 그러니까 우리 신입 대학생들이 입장에서 우리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취업하려 그러면 어떤 본인만의 어떤 색깔, 그러니까 나는 좀 법이 전공이다. 아니면 뭐 금융과 관련해서 금융 상품 개발이 전공이다. 아니면 나는 뭐 서비스 교육이 전공이다라고 하는 어떤 색깔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색깔을 가지기가 참 우리 문과생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일반 은행으로 그러니까 오프라인 은행으로 국민은행 같은 이런 오프라인 은행으로 취업하려 그러면 그냥 금융 서비스 마인드라든가 뭐 저는 영업을 잘해요 이게 말이 되는데 우리 인터넷 전문은행은 그게 없다 보니까 그렇죠. 지점이 없고 그런 기능이 필요가 없다 보니까 좀 자기만의 색깔을 좀 가져라. 자기만의 색깔을 그 우리 인터넷 전문은행의 채용 공고를 보고 거기에 맞게끔 내가 어떤 색깔을 조금 더 가질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좀 우리 취준생들이 준비를 해주면 인터넷 전문은행도 여러분들에게 문이 열리지 않을까? 저는 그래도 또 우리 취준생들을 위해서 한마디 던져봅니다. 야, 이게 일반 은행과 인터넷 은행이 일단은 또 채용의 기준이라던가 본인이 또 확실하게 좀 세울 필요가 있네요. 예. 또 그 일반 은행에서도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은행이 있고 그래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는 은행이 있고 예. 또 인터넷 은행으로 가고 싶으면은 어떤 친절과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본인의 어떤 색깔, 인터넷 이 은행에 맞는 색깔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걸로 준비를 하면 네. 합격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